전국의 자산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산관리사, FP 자산관리사 문제집이 나왔어요. 요거는 핵심 문제집인데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 위주로 풍부한 해설로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틀림없이 몇 문제는 더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그 합격자 결정이 과목별 40점 이상 그리고 1부, 2부 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3회 정도 시험이 있는데 4월, 7월, 11월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 직전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문제라도 더 맞춰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리말에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는 공부가 됐다고 보고 기초적인 건 넘어가는데 혹시 기본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우리 풍부한 해설을 하기로 할 테니까 기본이 좀 덜 되신 분도 이 문제집을 통해서 기본을 잡기 바랍니다. 뭐든지 역순으로 공부하시면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살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요거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살자. 예? 거꾸로 하면 살자, 여러분. 그래서 살자. 역시 긍정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우리는 역경이라고 하는데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그래서 모든 삶은 긍정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너 안 돼 하시지 말고 거꾸로 온, 그럼 이거 전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전진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책 2페이지 넘어가시면 1번 소멸시효 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멸시효 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거.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회독으로 되는 공부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2회독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 하면 뭡니까, 여러분?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예요, 소멸시효? 아니, 소멸시효가 소멸시효지 뭐야? 그런 생각은 절대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부, 모든 학문은 용어의 정의, 개념 파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 개념 파악하셔야 돼. 소멸시효라는 건 뭐예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얼마냐? 주로 5가지죠?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5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사정상 자기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그래서 권리의 불행사입니다. 권리의 불행사. 그런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가 되면 그 권리를 소멸해야 돼요.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증거 곤란의 보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권리를 소멸, 상실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권리를 소멸, 상실하는 제도예요. 그럼 여기서 일정 기간이 얼마냐?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우리 FP 자산관리사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파악할 건 몇 년짜리입니까? 그렇죠. 20년짜리. 자, 20년짜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부동산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다 알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왜? 지금 기본서 과정이 아니니까.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10년짜리 있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안 해서 부동산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안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점유로 나타나요, 여러분. 점유. 부동산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행사 안 하는 것은 점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유.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를 안 하면 그렇게 되죠.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0년짜리는 뭐가 있어요? 일반 채권. 자, 일반 채권 제일 쉬운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친구가 돈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 돈을 안 줘. 에?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죠? 근데 잘하는 친구니까 알아주겠지. 또 채무자는 갚지를 안 해요. 그래서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 채권이라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소멸된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구로초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또 뭐가 있을까? 구로초 등기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객체 대상이 아니야. 소멸시효가 진행되질 않아요.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점유했을 때와 점유를 승계했을 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원 합의체 판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원 합의체 판례가 뭐예요?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관 판사가 14명 있는데 3분의 2, 9명이나 찬성을 한 거예요. 점유를 했을 때와, 점유를 승계했을 때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점유를 안 하는 게 권리의 불행사니까. 그런 전원 합의체 판례도 있다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5년짜리. 요거는 공법상의 채권, 특별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 물론 조세채권, 다른 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상법상의 상행위, 상거래료라는 채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정 기간 세 번째 3년짜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63조 요거를 갖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의도변 생수죠? 이도변 생수.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단박에 알아차릴 거예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야? 그렇죠, 이자. 이거 뭐야? 의사의 진료비 채권, 도급받은 자 채권, 변호사 관련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 상거래료는 상사채권은 5년짜리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 이것은 3년이라는 사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공업자의 채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1년짜리 있잖아. 이거는 164조 여의 노학으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의 노학으로. 자, 여관, 그렇죠, 의복, 노역인의 학생, 교육과 관련된 채권. 노역인의 연예인의 임금은 1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3년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 주의하시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은 3년짜리지만 상행위로 발생된 상사채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5년짜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취득시효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권리자. 권리가 없어요. 요거는 권리가 없는 분이 권리를 불행사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부동산 권리는 권리 행사를 뭐로 해야 돼? 자, 소멸시효 권리 불행사는 점유를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유를 할 때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요 무권리자에게 오히려 반대로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좀 붙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일정 기간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일정 기간에는 그렇지, 첫 번째 20년 점유취득시효. 남의 부동산을 20년 점유하시면 권리를 인정해.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실 때. 자, 그 다음에는요, 몇 년짜리 때? 그렇죠, 10년짜리.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동산 10년짜리. 동산의 선의취득시효 5년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여기 다섯 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채권이나 판결에 확정된 채권,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부동산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 저기 한 분 있네, 한 분. 존다스텐. 네? 자, 우리 동영상 인터넷 강의는 가끔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빽 지르더라도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 자, 그러면요, 우리 소멸시효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 있으니까 우리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요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 여러분, 돈키호테가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돈키호테가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자,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자, 여자분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에 왜? 돈을 잘 쓰니까. 그런데 돈을 잘 쓰니까 친구인 을이 찾아왔다니까. 돈 좀 빌려달래.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줬지. 얼마? 2천만 원.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빌려주면 일반 채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여러분 최고액이라고 하셔야 돼.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면 여러분 피담보 채권에 잘하는 친구라,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 또 돈이 많은 분이라 그냥 빌려줘서 그냥 빌려주면 우리 뭐라고 그래? 일반 채권. 그러면 이때 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우리 방금 공부했잖아요. 몇 년에 몇 년? 10년.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그러면 이때 그렇죠. 기산점, 개시시, 기산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시작하는 시점, 출발하는 시점부터 10년 요것이 경과가 되면 10년 동안 채권자 갑은 채무자에게
빨리 돈 주시오 내용 증명을 보내지도 않고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채무자도 연락 안 하고 도망 다녀서 갚을 의사가 없다면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10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 거예요.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 거예요. 10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채권자는 권리가 없어지고 채무자는 의무가 없어지게 돼. 이걸 우리는 10년의 소멸시효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10년의 소멸시효다. 자, 그런데 여기 9년째 되던 날 빨리 돈 줘! 하고 내용 증명 최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면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재판상 청구라고 그래. 재판상 청구.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 여러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예? 이런 거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할까 여러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이렇게도 부르죠. 자, 그럼 우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다시 진행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에? 10년이 지나기 바로 전에 전날 밤이라도 좋아. 전날 밤이라도. 최고장 내용 증명 보내면 돼. 최고장 내용 증명 보내면 돼. 그런데 이건 비교적 약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압류, 감료, 가처분 등을 해야 돼.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임의 출석. 두 번째는 임의 출석이죠. 임의 출석이라는 건 뭐예요? 9년째 되던 날 동창에서 만났다니까. 이거를 우리 한국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았길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야, 9년 전에 돈 빌려간 거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을게, 그러더라고. 그러면 채무 승인이야, 갚아야 돼. 다시 진행하는 거야, 다시. 그런데 안 갚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 가자고 멱살을 잡아버렸지.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 법원으로 가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다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 법원에 화해를 위해서 소환을 하게 되면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참가하시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멸시효가.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죠. 자, 재판상 청구라는 건 뭐예요? 재판상 청구. 자,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별 표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나오면 제 손에 뭘 쥐어버린다? 창을 쥐어버린다.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자, 재판상 청구라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그런데 대개 요거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민사소송. 따라서 뭐는 안 돼? 형사소송은 안 되지. 행정소송도 안 되지만 세금과 관련된 것은 되는 것도 있어요.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지급명령 이런 거를 통해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9년째 되던 날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다시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도망 다니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계시면 일상사회생활에 여러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가볍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사회생활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이번에는 10년이 경과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지고 채권 채무가 소멸됐잖아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11년째 되던 날 동창에서 만났다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야,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랬더니 속으로 웃었어요. 이 친구 소멸시효의 개념도 모르네. 10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데 11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갚아주지. 알았어, 미안하다, 갚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지금 얼마 있어? 지금 얼마 있어? 그랬더니 100만 원 있대. 100만 원 줬잖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면 채무의 일부 승인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라도.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서 1라운드 승리, 2라운드 KO 승이 돼버려요. 언더스탠, 모른다스탠. 언더스탠, 모른다스탠. 존다스탠 한 분인데, 존다스탠. 자, 소리를 지르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 어떤 걸 파악하셔야 돼? 그렇죠. 요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10년의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몰랐어요. 왜? 이름이 뭐예요? 이 얼빵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됐는데 11년째 되던 날 갚아버렸잖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에? 그렇죠. 도덕관념에 적합한 변제. 이렇게 해서 역시 부당이득 반환. 돌려줘 안 갚아도 되잖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소멸설이든 상대적 소멸설이든. 자, 그럼 요번에는요, 이름이 이 얼빵이 아니라 뭐예요? 이까짐. 엄청 까진 분이야. 아니, 10년이 지났으니까 난 법적으로 안 갚아도 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됐잖아. 하면서 11년째 되는 날, 알면서 갚아버렸다니까, 이번에는. 알면서 갚아버렸다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률용어로 악의의 비체 변제. 돌려줘 안 갚아도 되잖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역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어요. 악의의 비체 변제도 절대적 소멸설. 판례 다수를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 간단히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셨어요. 소멸시효 정리됐죠? 자, 이런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책 2페이지 보시면 소멸시효 기간이 잘못 짝짜진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 1번 민사채권의 일반 소멸시간이 10년이다. 민사채권이 뭐야? 바로 일반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 이렇게 민사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이름 붙인다니까. 따라서 1번은 맞죠. 2번 채권 및 소유권 이외에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 15년. 소유권 이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소유권 이외는. 그거는 20년이지.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20년짜리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소멸시효.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소유권 이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10년짜리 있었죠? 방금 공부한 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 자, 1년짜리 외상값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가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책
특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5년짜리는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5년짜리는 뭐가 있었어? 에?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특별한 정함이 없는 공법상의 채권.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 같은 거. 자, 네 번째 3년짜리는요. 163조. 우리 한 방에 보내버린 거 있었죠? 민법 163조.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 뭐가 있었어요? 에? 그렇죠. 이도변생수. 이도변생수가 뭐예요? 이자, 의사의 진료비, 도급받은 자의 채권, 도급받은 자의 채권, 변호사의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은 3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구분된다 스텐 안 된다 스텐, 된다 스텐이죠?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채권은 3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1년짜리 있었잖아. 1년짜리. 1년짜리는 얼마야? 여인호학. 여인호학이 뭐예요? 여인호학. 164조. 여관, 의복과 관련된 채권, 노역인의 임금.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은 1년짜리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이런 건 3년으로 가셔야 돼. 그 다음에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채권, 수업료와 관련된 채권, 그거는 1년짜리예요. 자, 따라서 2페이지 1번에 1번 맞고 2페이지 1번에 2번 맨 끝에 15년이 아니라 뭐야? 20년이지. 15년짜리 없어요. 없어. 3번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 몇 년? 5년. 5년. 4번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5년이다. 맞죠? 5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여기 있죠? 조세채권. 또 몇 년짜리도 있을까? 2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죠? 그래서 조세채권은 5년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0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2페이지 맨 끝에 거기 참고 상세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3페이지 넘어가시면 여섯 번째 줄 소멸시효 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로 안에 채권의 종료 10년짜리, 20년짜리, 그리고 3년짜리 첫 글자만 따서 뭐예요? 1번서부터 이도변생수.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1년짜리는 첫 글자만 따서 뭐예요? 여인화. 여인화.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페이지, 우리 책 3페이지 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배우자인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은 얼마인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상속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소상히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돈키호테가 여자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하는 남자분이라니까. 누구야?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자, 돈을 잘 쓰니까 여자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하지. 그런데 돈 많으신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더불어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법률행위, 계약, 의사표시 없이도. 그런데 여기 누가 있대요? 그렇지. A, 누구요? 처. 그리고 B,
누구 자녀 이렇게 세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버님 재산이 동산, 부동산, 주식, 증권 전부 합쳐서 만약에 250억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5를 상속받게 돼. 아들은요, 1을 상속받게 돼. 그러면 엄마, 부인은 얼마? 150억. 아들은 얼마? 100억.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돼? 상속 1순위가 누구예요, 여러분? 상속 1순위. 누구예요? 에? 직계비속이지 누구야? 직계비속. 자, 직계비속이라는 건 누굴까? 상속 1순위 직계비속. 어? 그렇지. 아들과 손주. 이런 걸 직계비속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엄마를 배우자 그래. 배우자. 이렇게 1.5 이렇게 받아. 2명이다. 그럼 역시 1이야. 1. 이런 식으로 1순위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 여기 시골에 가시면 할아버지 또 다른 아버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그런 분을 뭐라 그래? 그런 분을 상속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 직계존속이다 그러지.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 따라서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시골에 아버님, 즉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님이 한 분 살아 계신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가 1, 며느리가 1.5, 시아버님, 아버님이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없다. 그러면 상속 3순위 넘어가야지. 그럼 누구야? 그렇지, 형제자매. 아니, 어떤 분은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분들도 없다. 그럼 누구야? 그렇죠, 상속 4순위. 요거는 사촌 이내의 판결적, 여러분. 사촌 이내의 판결적. 예. 이렇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외아들 B가 살아 있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다.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서 엄마와 아들이 100억과 약 100억과 150억을 각각 상속받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끝나는 거야. 그걸 시골 사랑방에서는 뭐라 그래, 여러분? 뭐라고? 나가리 됐다고 그래. 나가리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안다스텐이야. 자, 그러면 3페이지 맨 끝에 2번. 다음 중 배우자인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은 얼마인가? 얼마? 그렇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1.5, 3번이었습니다. 1.5,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넘어가시면 상속과 관련해서 개정될 부분들이 입법 예고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페이지 3번 넘어가십니다. 다음 중 상속 비율이 균등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상속 비율이 균등한 자는 분가한 처녀와 가족인 장녀. 분가를 했던 안 했던, 시집을 갔던 안 갔던 자녀들은 어떻게 돼? 1 이렇게 돼. 자녀들은 1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 자녀들은 1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3번에 1번, 6페이지 3번에 1번은 1대1이지. 2번, 가족인 차녀와 피상속인의 차녀 1, 장녀 1, 엄마 1.5. 그러니까 뭐야, 2번은 1대 1.5. 자, 3번에 1번은 뭐예요? 1대 1이지. 3번에 2번은요, 뭐예요? 차녀와
피상속인의 처 그러니까 뭐예요? 1대 1.5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안다스텐. 그 다음에 3번 분간 장녀와 피상속인의 처도 장녀가 시집을 갔다 분가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1대 1.5가 되겠어요. 3번 분간 장녀와 피상속인의 처 역시 1대 1.5. 4번 가족인 피상속인의 뭐와 피상속인의 처. 만약에 여기 엄마가 살아 계시다. 그럼 뭐예요? 1이지 1. 그리고 며느리 1.5. 그렇죠. 따라서 직계비속 5번 직계비속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이것도 뭐예요? 1대 1.5지 직계비속.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죠? 그래서 4번에서 1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 정답이 4번으로 됐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6페이지 3번은 정답 1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7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 나와 있어. 한정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한정 승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합니다. 한정 승인에. 자, 한정 승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한정 승인. 7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한정 승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정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 같은 종류인데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봐요. 간단히 확인을 해봐요. 자, 이번에는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모든 재산을 엄마가 엄마 명의로 가지고 있다. 엄마 명의로. 그리고 엄마가 돈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돈이 많은 분을 뭐라 그래? 마돈나. 마돈나가 뭐 하는 분이에요? 마돈나가. 남자들이 젤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 젤로 좋아할까? 마음씨 착하고 돈 많은 나열인 여자. 돈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아해. 그런데 돈이 많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다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럼 이때 즉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우리 상속순위는 공부하셨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죠. 엄마가 알고 봤더니 전 재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150억이야. 부채가 빚이. 그럼 우리 이걸 시골 사랑방에서는 뭐라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상속을 포기하지. 그런데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셔야 돼, 여러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돼. 아까 상속인 전원 누구야? 상속인 전원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누구야? 3순위 그렇죠. 형제 자매. 4순위 사촌인의 반계혈족. 사촌인의 반계혈족까지 포기해야 된다니까. 사촌이네. 그런데 사촌 연락이 안 돼요. 연락되면 전화를 통해서 포기서 제출하라. 빚이 너무 많다. 하면 되는데 사촌 다 연락돼, 여러분?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럼 사촌 연락 안 되는 분은
이거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에? 일반 상식으로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일반 상식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는 아버님이 약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돈키호테 아저씨라고, 돈키호테. 돈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시는 분인데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여기 외아들 비가 있어요. 근데 외아들 비한테 돈이 많으니까 외제차를 하나 사줬거든. 그런데 지나가는 예쁜 여학생만 있으면 야타 하고 있거든.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안 하고. 그런 외아들을 우리 뭐라 그래? 야타족. 그래서 몇 차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타족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에? 내가 너한테는 이런 방탕한 곳에 쓰는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고 상속 한 푼도 못 준다 그랬더니 저도 아빠 재산 안 가져 하고 상속을 포기를 했네. 그럼 이때 아빠가 마침내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상속을 못 받을까? 상속을 받아도 될까? 진짜로 상속을 받아야 돼. 진짜로 상속을 못 받아야 돼. 살아계실 때 상속을 포기했고, 만약에 각서까지 써줬다. 각서까지 아빠한테. 안 받습니다.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맨날 여학생 태우고 놀러 다니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했다고. 각서까지 써줬다고. 에? 그럼 상속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 자, 생전에 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신 후 상속이 개시가 될 때 이때 포기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이때는 생전에 포기한 것은 소용이 없다고. 따라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우리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전원이 포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좀 더 간편한 거 한정승인의 항병권 요거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항병권.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약 300억이다. 재산은 250이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의 항병권을 행사하든지 하셔야 돼.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해야 되니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되지. 언제? 법원에 3개월 이내 하시면 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법원에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정승인 신청이야, 여러분. 정식 명칭은 뭐냐 하면은 정식 명칭은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법원 홈피 자료실에 가면 양식 나와.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이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 받고 있어요.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첫 문제 나왔다! 한 문제 가볍게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 이왕 나온 김에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청을 할 때는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돼.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돼.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삭과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금 잔고 증명서 제출해야 돼. 자, 예금 잔고 증명서 이런 것은 어디서 제출할까, 여러분? 이런 건 어세, 여러분.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해당, 은행 이런 데서 받으시면 돼.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제출하셔야 돼. 그리고 채무 계약서, 채무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셔야 돼. 채무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 증명서, 부채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셔야 돼. 부채 증명서. 그 다음에 자동차, 차량 등록 원부, 자동차, 차량 등록 원부 이런 걸 제출해서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심판 청구서 법원 홈피 자료실에 가면 양식 나와요. 그거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문을 받습니다. 그럼 이 수리 결정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리 심판 결정문이죠. 수리 심판 결정문, 수리 심판 결정문 받으면 이거를 가지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신문에 공고를 하셔야 돼. 이거는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면 나와요. 법원에 따라 다소 틀린데 나와요. 그럼 이거 신문에 공고를 하셔야 돼. 왜 공고를 하셔야 돼? 그렇죠. 지금 한정승인을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빚쟁이들 채권자는 연락하시오. 그런 절차죠. 그래서 5일 이내 신문 공고를 하셔야 돼. 5일 이내 신문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어떻게 돼? 에? 그렇죠. 한정승인은 상속인 3인까지는 가능하고 약 10만 원 내지 30만 원 신문 비용이 드는데 2개월 내 채권 신고해야 돼. 2개월 내 채권 신고해야 돼. 만약에 이때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채권에서 제외돼. 요 범위 내에서 갚을 때 제외돼. 요 범위 내에서만 안분 배당을 해야 돼. 채권단에게. 따라서 채권자에게 뭐 해야 돼? 최고. 채권자에게 최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자에게 최고. 통보. 쉽게 얘기해서 통보. 그래서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고문, 통지,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돼. 그 다음에는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안분 배당, 청산 절차 채권자에게 갚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없다면 바로 공고 최고와 동시에 완료가 된 겁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상속 재산이 있으면 채권단에게 골고루 비율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 안분 배당이다. 이렇게도 이름 붙이죠?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한정승인 절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채무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에게 신고한 분에게 안분 배당을 해주는데 요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안분 배당 해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영구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따라서 영구적 항변권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다. 영구적 항변권이다. 초과되는 부분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권단에게 안분 배당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책임을 안 지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4번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맞죠? 상속인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 채무가 더 클 때 하는 제도예요. 2번, 자, 7페이지 4번에 2번이에요. 2번,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느냐? 한 사람만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니까. 전원이 푸게 되는 건 상속폭이지.
그래서 2번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함으로 틀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한정 승인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3번 한정 승인을 한 후에 재산 상속을 은닉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있다. 맞죠? 단순 승인은 뭐예요? 이거 다 승계되는 거예요. 상속은 소속이 뭐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 상속은 소속이 포괄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채권,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 의무, 빚도 승계가 되는 거죠. 빚도 승계가 되는 거지. 빚도 승계가 되는 거지. 따라서 재산을 숨기거나 이거 아니면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거나, 에? 아니면 재산의 일부에서 장례배 충당하거나 돌아가신 빼가지고 그럼 한정 승인이 안 돼. 단순 승인 돼서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다. 따라서 4번에 3번 맞습니다. 7페이지 4번에 4번입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는 피상속인의 권리물을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5번 한정 승인하면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죠? 뭐라 그랬어요?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 네? 가정법원 홈피 자료실에 가면 양식이 다 나온다니까.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니까. 근데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잘 모르시니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료 주고 많이 해요. 이런 절차를 거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수료 주고. 어찌됐든 4번에 2번만 틀렸고요. 나머진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FP 자산관리사 제1강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